오늘은 내가 결혼해보고 느낀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경험에서 나온 생각과 의견이므로 재미삼아 들어주면 좋겠다. 5가지로 추려봤는데 첫 번째로 기본적인 위생관념이 모자란 사람. 부제로 집안일을 안 해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결혼하고 살면서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이다.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앞으로 배워나가면 되지 라고 이해하고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주고 서로 잘 협의가 되어 집안이 깨끗하게 유지되면 제일 좋은 그림이겠지만 집안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이 협조를 구할 때 그게 매번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무시당한 일이 흔하다. 이건 사실 굉장히 사소한 것인데 집안일을 해본 분들이라면 알 것이다. 밥을 먹고 그대로 그릇만 싱크대에 두면 남은 음식이나 소스가 그릇에 눌러붙어 설거지할 때 힘이 들기 때문에 물에 대충 헹궈두거나 물을 그릇에 받아 둔다든지 빨래를 할 때 양말이나 옷을 꼬깃 한 채로 빨면 제대로 세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펴서 세탁기에 넣는다든지 일단 집안일을 안 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별것 아닌 것들을 몰라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는 것까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라고는 말했지만 사실 나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다. 남녀 불문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 집안일을 할 줄 모르는 건 자랑할 일은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모를 수도 있고 맞춰 나가면 되지만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 그런 문제로 다투는 집들이 정말 많다. 그런 작은 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같이 사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고 누군가와 같이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두 번째, 건강한 식습관이나 운동에 관심 없는 사람. 지금 젊은 것만 믿고서 술, 담배를 하거나 배달 음식만 먹는 사람. 몸매와 건강이 안 좋은 것은 혼자 그러면 다행인데 여기서 문제는 혼자 아프고 마는 게 아니란 것이다.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서 상대방에게 본인 병수발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 아이에게는 안 좋은 습관과 질병을 물려줄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께 무례한 사람. 내가 X에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항상 이야기하던 것인데 카페나 식당에 가면 직원에게 인사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무언가를 주문할 때 음식 이름만 툭 말한다든지 제 뜻대로 안 되면 시비 걸듯 말을 하는 행동이 보기가 불편해 우리에게 서비스해 주시는 분들께 친절하게까지는 못해도 예의 있게 행동해줘라 이야기를 해도 내가 돈 내고 사 먹는데 저 사람들 비위까지 맞춰줘야 하냐는 둥, 남 챙겨줄 거면 나나 먼저 더 챙겨주라는 둥. 경험해보지 못한 행동과 생각에 얼이 빠졌던 게 생각이 난다. X는 내 사람에게만 잘하면 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남에게 쉽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 기분이 태도가 되는 일도 어렵지 않다. 네 번째,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말뿐인 사람. 허황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중에 뭘 할 거야. 뭘 하며 살 거야. 말은 번지르르 하면서 정작 일상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면 말뿐이고 행동은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것들을 걱정하거나 지적하면 자기 변호에는 입에 침 바른 듯 청산유수로 술술 나와 온갖 합리화를 한 사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이 함께 따라오는 사람인지 그냥 말만 장황하게 하는 사람인지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을 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1인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사실 이 내용 하나에 앞서 말했던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에게 본인의 몫을 전적으로 떠넘겨 상대방 홀로 2인분, 3인분의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망가뜨린다.
여자든 남자든 정신적으로나 물질, 신체적으로 최소한 자기 1인분을 할 수 있거나 1인분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 해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부 생활을 모든 걸 반반 나눠서 한치의 오차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성향과 능력이 각자 다른 타인과 타인이 함께함에 있어서 모든 걸 무자르듯 나누어 분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사일이던 경제활동이던 완벽하게 똑같이 나눌 수 없다. 다만 내가 혼자서 산다고 가정하여 지낼 때 해야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 해야 하고, 거기서 내가 조금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배우자가 도와준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나는 결혼 생활을 시부모님께 아들을 인수인계 받아 그대로 아들로 키우듯 X와 살았었다. 혼자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출할 때 입는 옷도 골라주고 챙겨줘야 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징징거릴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면 그건 또 싫다고 고집을 부리고, 이거 싫다 저거 싫다며 내가 먹는 건강식은 싫다고 밥투정을 했었다. 집안일 관련해선 예전 영상들에서도 조금 언급했었는데, 나 혼자 애쓰다 나마저 포기한 집은 그냥 지옥도 그 자체였다. 스님들의 말씀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듣고 보며 마냥 내 업이다, 화가 나는 내 문제다 라고 셀프 가스라이팅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매일이었다. 그러고 나면 상대방인 X가 측은해서 그의 짐까지 또 자처해서 사는 일상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나라고 체력과 의지가 무한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부담하고 사는 삶이 버거워 이제는 짊어진 짐을 좀 내려놓고 분담하고 싶다고 했을 때 기꺼이 그러자가 아닌 왜 이것밖에 못해줘. 우리 부모님이었음 당연히 더 오래 지원해 줬을 거라는 너무나도 뻔뻔한 말. 그 말들과 행동에서 나에 대한 고마움과 존중은 전혀 없었음을 깨달으며 깊은 환멸을 느꼈었다. 나는 어떤 형태든 X가 1인분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었었다. 그런 마음도 있었기에 그 짧지 않은 시간을 계속 지켜보며 매번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며 살았었다. 내 일이 남에게 자랑할 정도로 잘 되니 자기는 그냥 이렇게 셔터맨이나 하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때도 어처구니 없고 화도 났지만 어린 마음에 좋아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지. 뭐 그렇게 살아도 내 내조만 잘해주면 그것도 그거대로 나쁘진 않겠지라고도 생각했었고, 자기도 돈을 벌어보겠다며 내 돈으로 이상한 물건을 만들어 와서 결국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는 것을 보고도 오죽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했었다. 코인으로 돈을 홀라당 날려먹었을 때도 빚져서 한 게 아니니 괜찮다라고 한마디만 해주고 면박을 주거나 혼낸 적도 없었다. 여담으로 그 후에 겨울씨는 코인으로 X가 까먹은 돈을 복구했었다. 복구를 하고 나서 바로 코인 앱은 지워버렸고 지금도 코인은 하지 않는다. X는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른다. 복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 허황된 생각을 할까봐 말을 하지 않았다. 어째서 본분에서 벗어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행태만 보이는 걸까?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왜 자신의 삶을 남에게 의탁하려 하는 걸까? 여자건 남자건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겨울씨가 생각한 걸러야 하는 타입 5가지를 이야기해 봤는데, 맞다. 모두 X가 가진 문제점이었고, 살면서 나에게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주던 것들이었다.
오늘 영상에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도박과 술하는 사람,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과 같은 것들은 나보다도 입주님들이 더 잘 아실 테니 생략한다. 모두가 서로 좋은 짝을 만나 자잘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면 좋겠고, 짝을 만나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충만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길. 삶에서 모두가 똑같이 반드시 겪는 건 탄생과 죽음뿐이다. 행복은 배우자가 있어야 따라오는 것이 아니며, 남들과 조금 다르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망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나의 인생은 나라는 작가가 완성해야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볼 수 있는 아름다움과 감사로 하루를 꾸며나가길.